매주 목요일 아침은 환경이 미래다. 환경 운동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생활 속 환경 운동입니다. 자, 오늘도 부산 환경운동연합의 전구슬 부장과 함께합니다. 전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우리 옷장에 있는 옷에 대한 환경 이야기를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옷에 대한 환경요. 네. 요즘 옷, 많이들 사죠. 계절도 네. 계절인 만큼. 예. 네. 옷에 대한 환경 어떤 얘기가 준비가 되나요? 네, 많이들 아까 말씀하신 듯이 이제 옷을 많이 구매를 하시고 있잖아요. 저렴해져서 많이들 사고 계시는데요. 예. 이거 이제 패스트 패션이 유행한 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패스트 패션은 빠르게 만들어서 빠르게 먹는 패스트푸드처럼 유행에 민감한 옷을 1, 2주 단위로 빨리 유통시키는 걸 말하는데요. 값이 저렴해서 한꺼번에 여러 벌을 구입하여 몇 번 입다가 실증나면 버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예. 이제 이런 옷들도 일회용품 대열에 합류한 셈입니다. 그래요? 글쎄, 이 패스트 패션이 환경에도 뭐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떤 생각을 해도? 예. 네, 맞습니다. 패스트 패션은 중국과 인도 등지에서 싼 재료와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생산 원가를 낮추어서 대량 생산합니다. 한 장에 1,000원짜리 티셔츠부터 몇만 원밖에 안 하는 정장까지 패스트 패션의 저가 공세로 미국과 유럽,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위세를 떨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백화점과 번화가의 패스트 패션의 메이커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패스트 패션이 유행하면서 버려지는 옷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그렇겠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사람당 1년에 버리는 옷이 30kg이나 된다고 합니다. 예. 이는 곧바로 환경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화학 섬유는 물론이고 천연 섬유로 만든 옷도 생산과 가공 과정에서 많은 화학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 면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 무해하고 생산 원가가 낮아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섬유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이 면을 만드는 재료인 모카도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야기시킵니다. 그런가요? 네. 국내에서는 모카를 거의 재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카가 어떤 환경 문제를 일으키나요? 네, 전통적인 모카 생산지인 미국과 캐나다뿐만 아니라 인도와 중국에서도 유전자 조작 모카 재배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카는 화학 비료와 농약이 많이 사용되므로 수질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데요. 네, 전 세계 농약과 화학 비료의 30% 이상이 모카 재배에 쓰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또한 모카 재배는 사막화도 초래하는데요. 돈을 벌기 위해 재배하는 대표적인 경제작물인 모카는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대규모로 경작이 됩니다. 이를 위해 강줄기를 강제로 돌려서 물을 공급하는 바람에 하류로 갈수록 수량이 줄어들어서 사막화가 일어나는데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걸쳐있는 아랄해는 몇십 년 전만 해도 생태계가 풍부하게 살아있는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모카 재배를 위해 아랄해로 흘러드는 강의 물줄기를 강제로 돌린 뒤부터 수량이 줄어들어서 지금 예전 수량의 10%도 안 되는 말라버린 바다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염도가 높아지고 각종 중금속과 농약이 오염되어 생태계 재앙 수준의 죽은 바다가 되었는데요. 아랄해에 살던 물고기는 사라졌고 주변에 사는 어민들의 질병 발생률이 30배로 급등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 저도 오늘 처음 듣는 내용인데요. 네. 글쎄요, 모카 생산의 화학 비료나 농약, 사막화까지 환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화학 비료 같은 걸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 면 제품 또 다른 섬유들은 걱정 안 해도 되나요?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화학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 면 제품은 환경에는 좋지만 이제 값이 비싸고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유기농 모카와 실을 수입하여 천을 짜고 염색하고 표백을 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면직물처럼 화학약품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연 섬유인 견과 모 같은 경우에도요. 동물성 섬유는 관리와 보관이 좀 까다롭고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되는데요. 이 드라이 클리닝에 사용되는 유기용제는 또 수질을 오염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옷에 잔류하여서 피부염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섬유가 약해서 쉽게 상하고 수명도 좀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폴리에스테르와 같은 화학 섬유는요. 네. 수명이 길고 관리가 쉽지만은 석유로 만든 화학 물질입니다. 예. 그래서 생산 과정에서 지구 온난화의 최대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폐기한 뒤에도 자연 분해되지 않아서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기도 합니다. 폴리에스테르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많이들 사용이 되는. 네, 네. 그렇군요. 이 옷을 구입하는데도 참 환경을 위해서 좀 신중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렇다면 끝으로 우리가 환경과 건강에 도움을 주는 뭐 옷을 구입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이제 천연 섬유와 화학 섬유 모두 생산 및 가공 과정에서 많은 화학 물질을 사용을 네. 한다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뭐 표백제와 형광 중백제, 화학 염색부터 방염, 구김 방지, 전전기 방지, 신축 가공 등 그 종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예. 일단 생산된 옷 그리고 우리가 구입한 옷은 그 수명을 다할 때까지 오랫동안 입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좀 같습니다. 오래 입는 거. 네, 네. 예. 또한 최근에 그 컨셔스 패션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컨셔스 패션은 의식 있는 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컨셔스와 패션의 합성어로 윤리적으로 지속 가능한 패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회 경향을 미리 읽을 수 있는 트렌드 코리아에서 2020년 10대 키워드 중 하나로 페어 플레이어를 선정을 했는데요. 공평하고 올바른 것에 대한 추구가 강해지는 트렌드를 표현을 했습니다. 공정을 추구하는 소비자가 많아짐에 따라 최근 글로벌 패션 기업들이 잇따라 환경 현장을 채택하고 윤리적으로 지속 가능한 패션 산업의 추진을 이제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예. 네, 제품이 만들어지는 원료와 생산 과정도 이러한 경향이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글로벌 패션 기업들 중에서는 페트병을 재활용한 재생 음. 폴리에스테르를 원단으로 사용해서 제품을 출시하기 시작했는데요. 예. 또 다르게 이제 컨셔스 패션의 한 종류인 비건 패션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동물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채취하는 털이나 가죽을 지향하자는 동물 복지의 의미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 다운 인증이라고 있는데 이는 이제 오리와 거위의 사육 및 도축, 가공, 봉제 등 다운 제품을 생산하는 전 과정에서 동물 복지 시스템을 준수했음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예. 이렇게 윤리적인 소비를 하는 소비자가 늘다 보니까 이제 윤리적으로 변화하는 기업도 생기고 있는데요. 더 많은 소비자들이 이런 윤리적 기업들을 선택한다면 과거 가성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던 문화에서 예. 가치를 소비하는 문화로 변화하고 확산하게 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기업들이 환경을 고려한 제품을 연구하고 생산하게 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냥 무심코 입고 다니는 옷이 얼마나 또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아봤습니다. 생활 속의 환경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